난 예민한 예술가. 오늘도 역사에 남을 그림을 그려야겠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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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위가 컥컥 찔리는구만. 오늘도 위가 아픈 관계로 그만둬야겠어. 난 위가 예민한 예술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연이 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에 넘어갈 수 없는 주제죠. 바로 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55명으로 OECD 가입국 중 1위라고 하고요. 사망률도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나이가 들수록 이 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감테라피 기린학교 대표이시자 한약사 이현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 정말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음식물을 이제 입으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 넘어가서 위에서 작게 작게 만들죠. 그렇죠. 예, 쪼개주죠. 쪼개주죠. 네. 그래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한방에서는 위가 음식물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날 만난 사람, 그날 만난 일, 환경 이런 분위기를 또 소화시켜주는 중요한 장부로 보았습니다. 뭘 다 소화를 시키네요, 위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된다거나 기가 막힌다거나 네. 하면 이제 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가 막히면 위에 문제가 생기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위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게 위가 아픈 건지 다른 데가 아픈 건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구체적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고요. 네. 속쓰림이라든지 이렇게 조여 짜는 느낌이 든다든지 또는 이제 트림이 난다든지 네. 또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든지 자주 체한 느낌이 든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손발이 갑자기 차면서 어지럼증을 느낀다든지 또 메스꺼움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토하고 싶다든지 네. 이런 전반적인 증상들이 이제 위가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면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네. 그리고 피부색도 굉장히 칙칙해지고요. 전체적으로 그 근육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속이 좀 메스꺼거나 이러면은 안 좋거나 위가 안 좋다는데 손이 차가워진다든지 무기력할 때는 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표적인 위 질환 중에는 위염이 있고 위궤양이 있고 심하면은 위암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네네. 위암이야 당연히 이제 알겠지만 위염, 위궤양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염증이 있는 건데요. 네. 만성, 급성 이렇게 나누는데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이나 세균이나 네. 바이러스나 아니면 기생충 등에 의해서 급성으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치료가 안 되고 만성화 된다거나 그러면 네. 이제 세포 조직 자체가 또 이 염증 세포들이 늘어나면서 만성 이게 염증이 생기는데요. 네. 그것도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이나 네. 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산이 계속 많이 분비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위의 조직들이 세포 조직들이 굉장히 환경이 안 좋게 되면은 그 염증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리고 위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염증이 있든 없든 네. 위의 점막 자체가 세포가 괴사되면서 이렇게 패이는 것을 위궤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처가 나는 거죠. 그렇죠. 패였다는 건. 네. 그렇기 때문에 위궤양이 심한 분들은 이제 음식물 드시고 나면은 굉장히 통증이 있다든지 속쓰림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을 이제 호소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사연 하나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위염으로 너무 고생 중인 60대 위대식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짧은 시간에 먹어야 해서 소나기 밥을 먹는 게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신트림이 나오고 몸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몸에 힘이 빠지고 잠이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위 때문에 이렇게 생활이 불편해질지 몰랐습니다. 위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죠. 사실 저희 뭐 사연 오시는 분들 다 안타까워요. 네, 네. 중요한 게 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냐인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막 힘이 빠지고 이게 위가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지 몰랐거든요. 네, 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요, 그 약속을 지켜주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령 몇 시에 내가 먹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먹어줘야 돼요. 기다리는데 안 오면 삐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루 이틀이 반복이 되면은 굉장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규칙적인 시간에 정해진 양을 드시는 것. 네. 그래서 좀 안정된 식생활을 패턴을 갖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을 좀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네. 가령 뭐 탄산음료나 카페인과 같은 음료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기름진 것을 또 너무 많이 드셔도 네. 이 소화를 시키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또 불필요한 가스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또 이렇게 위로 역류하면서 트림이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이제 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그런 양념으로 조리를 하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위에 자극이 돼서 또 이렇게 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가능하면 이제 천연식에 가깝게 네. 우리 전통 밥상에 가까운 자연식으로 좀 네. 바꾸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밤늦게 식사하시는 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밤늦게 먹는 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상하게. 어쩌다 한번 즐기시고 밤늦게 평소에 먹으면 다 맛있어요. 그렇죠. 네. 또 그 유혹이 또 재미를 네. 더 배가 하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위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위가 안 좋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하셔야 되고요. 밤늦게 식사하시지 말고 또 아침 일찍 드실 때 굉장히 이렇게 임금님 밥상 드시는 분들 네. 있어요. 아침부터 고기 드시고 오. 이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침에는 좀 부담 없이 가볍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위를 조금 편안하게 하는 식생활 패턴을 가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씩 되게 자주 드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네네.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제 네. 우리가 위가 소하다, 위가 작다, 이러고 네. 위대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네네네. 위가 커서 한 번에 많이 먹어도 지금 된다. 위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면은 정체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적은 양을 먹으면 그래도 이렇게 빨리 소화가 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같이 먹으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은 양을 조금씩 드시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네. 뭐 오후 시간 내내 먹는 걸 달고 계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씩 먹으면 괜찮다면서 계속 뭐 과자 조금, 뭐 그런 조금. 건 안 좋겠죠. 정해진 아. 시간에 식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위가 좀 아프게 하는 행동들, 생활 습관들 좀 보고 있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 제가 아침 식사를 말씀드린 걸 좀 부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아침에는 저희가 영어로 breakfast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게 break하고 first라는 게 이제 영어로 단식이라는 뜻이에요. 네. 단식을 멈추는 첫 끼 식사라는 뜻에서 네. 아침 식사가 나온 건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수면하는 동안 거의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거의 공복 상태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를 깨는 첫 번째 식사에 너무 소화가 되기 어려운 삼겹살을 구워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몸을 냉하게 할 수 있는 커피나 커피. 또 아침에 요즘 사람들이 이게 좀 세련되신 분들이 커피에다가 밀가루 빵을 해서 아침 토스트로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저희가 맨날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근데 위가 튼튼하신 분들은 네. 괜찮은데요. 네. 뭐 좀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몸이 냉하신 분들은 그런 아침 식사 패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보통 내가 좀 위가 안 좋아서 좀 건강을 좀 관리하고 싶으시다면은 아침 식사는 좀 부드러운 유동식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뭐 해독 주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몸이 냉하신 분들이라면 죽을 드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국에 말아서 조금 드신다든지 누룽지를 끓여 드신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해보고 싶습니다. 가볍게. 그럼 사실 저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뭐 아침에는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뭐 천민처럼 뭐 이렇게 먹는다고 했었는데 약간 잘못됐다 볼 수 있죠. 우리 위한테는 조금 안 좋은 거군요. 아마 그게 현대인들의 그러니까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그 굉장히 지옥철에서 시달리거나 만원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그러면서 또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가면 들들들들 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화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업무를 과중하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위에도 부담이 되고 간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도 보고 들판도 거닐고 여봐라 일어났느냐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그렇죠. 아침을 황제처럼 느긋하게 즐기시는 것들이 맞을 수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요즘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네. 가능하면 가능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네. 식사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아침에는 뭐 이렇게 죽이라든지 누룽지라든지 가볍게 먹고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떤 음식들을 또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네. 푸드 테라피 어떤 게 있을까요? 뭐를 먹느냐보다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어떤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되는가를 먼저 조심할 알아야 될 것 음식들, 예. 같아요. 예. 위가 안 좋은 분들 아마 다 느끼셨겠지만 기름진 음식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네. 일단 가스가 차고요. 네.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점심에 먹은 게 저녁까지도 더부룩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또 튀김류도 조심하셔야겠죠. 기름진 음식에는 이제 뭐 고기들이 이제 대부분 차지를 하는데 특히 네. 붉은색 그 고기들을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게 붉은색 좋습니다. 고기가 참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바쁘시다 보니까는 뭐 즉석 식품이라든지 그렇죠. 뭐 햄버거 하나 드신다든지 뭐 주말에 가족들이 모이면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뭐 치킨 먹으면서 뭐 텔레비전 좋아하는 거 보는 게 라이프 스타일인데 네. 주로 밤에 드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은 위를 안 좋게 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 튀김 음식 이거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위 안 좋으신 분들 밀가루 음식 적게 드셔야 합니다. 네. 밀가루가 이제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좀 몸을 냉하게 하는 면이 있어서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카페인 네. 하루에 커피를 5잔, 6잔씩 드신다. 이런 분들 위 분명히 안 좋습니다. 카페인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탄산음료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가 안 좋은 분들 치고 몸이 막 따뜻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냉하게 할 수 있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네. 과하게 찬 얼음물을 드신다든지 이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미료가 굉장히 강하게 조미된 네. 그런 요리들은 이제 입에는 단데 네.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거를 분해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이제 양념은 좀 담백하게 적게, 네. 그렇게 조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기에다가 과한 양념을 넣고 먹는다든지 튀김을 뭐 떡볶이에 비벼 먹는다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 있는 위에 그런 음식이 근데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돌아보면은 아마 회식을 하실 때 네. 한번 보세요. 왜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시고 나면 네. 대부분이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제 친구들도 지금 멀쩡하던 친구들 다 간경화, 지방간 다 와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특별히 나쁘게 산 게 아니에요. 네.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음주와 네. 회식으로 기름진 음식에 강하게 조미된 네.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네. 강한 입맛에 또 끌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드시다 보면 뭐 위도 안 좋아지고 간도 네. 안 좋아지죠. 네. 그럼 피해야 될 음식들 살펴봤고 좋은 음식들이라든지 우리가 네. 커피는 마시면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차들을 마시면 좀 좋겠다 이런 것들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든지 하면 안 된다에 또 걸리면 더 네.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딱 끊겠다 딱 하면 딱 이런 먹고 거짓말은 싶어요. 절대 하지 마시고 네. 본인을 속이지 마시고 네. 줄여야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대신에 그 줄이는 그 공간을 네. 뭔가 좀 건강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대체를 한다면 저희가 좀 이렇게 자연에 가깝게 드셔라라고 네. 얘기를 하죠. 뭐 통곡식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현미밥도 잘 안 드시던 분들이 드시면 맛이 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슬로우 템포로 네. 좀 이렇게 뭐 반반씩 섞어 반반씩. 드신다든지 뭐 오븐 도미로 이제 한번 바꿔 보신다든지 이런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성분이 최근 영양학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네. 채소들이 갖고 있는 색깔, 맛, 향기 성분에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얘네들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들을 고쳐준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돌아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컬러 푸드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컬러 푸드들을 가능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신선한 상태로 드시고요. 또 소화 흡수를 이제 위에서 뭐 브로콜리 같은 거는 살짝 데쳐서 드신다든지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몸에 조금 입에 좀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상태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좋은 음식들은
노란색 음식들이 노란색. 네. 위를 또 좀 튼튼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채기가 있다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아니면 가스가 찬다든지 하시면 뭐 당근이나 양배추를 좀 같이 갈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노란색 단호박을 죽으로 써서 네. 적은 양을 좀 드시면서 위를 좀 이렇게 위를 좀 쉬게 해주시다든지 이러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속이 안 좋다고 나는 속 안 좋을 땐 굶는 게 최고지 하고 며칠씩 굶고 또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실제로 속이 좀 안 좋다고 하면 한 2, 3일 굶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식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단식은 그야말로 음식을 끊는 건데요. 네. 단식도 이제 자기의 위장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령 위에 이제 궤양이 있거나 이렇게 위 점막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아야 된 에너지들을 몸에 있는 축적된 어떤 그 지방세포나 단백질 세포들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소 과정에서 이제 케톤체 같은 물질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속을 메시껍게 한다든지 어지럼증을 유발한다든지 그래서 쓰러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단식을 할 만큼 충분히 위장 상태가 준비가 되었는지가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무리스럽게 단식을 하다가 단식을 하면 일단 굶으니까 속은 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식을 끝나고 나서 이제 괜찮다. 네. 오늘 한 잔. 바로 이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좋아. 있죠. 오늘은 네. 오늘 푸는 날이야.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점핑을 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위가 굉장히 놀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단식 캠프를 다녀와서 폭식증이 생겼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굶고 네. 욕구를 너무 억압했기 때문에 네. 욕구를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네.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저 잘 알아요, 그 마음. 네. 네, 그래서 본인의 몸을 무슨 도구로 네. 나를 위한 무슨 하나의 그냥 도구 삼아서 막 학대하지 마시고 네. 몸의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하고 잘 대화를 하시면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위한테 이제 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줄여서 식사하시는 것을 저는 오히려 단식보다는 좀 권하고 싶습니다. 단식은 조금 그렇고 좀 줄여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좀 낫겠다. 네, 단식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하시고. 되고요. 가령 단식을 3일 하시려면요. 준비식을 그렇죠. 한 3일, 네, 끝나고 그다음에 보식을 한 6일 정도 하셔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3일 단식을 하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열흘에서 한 2주 정도의 그렇죠. 기간을 두고 식단을 관리하시면 단식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네. 하는 게 안 될 시에는 약간 줄여서 그렇죠. 드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위가 마음이 편안해야 좀 위도 건강해진다 하셨잖아요. 뭐 다 소화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나쁜 기분도 소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마음 편안하게 해줄 때는 또 명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좀 한번 해보고 싶지만 명상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뭔가 가부좌를 틀고 네. 명상 음악을 듣고 네, 이렇게.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 앉아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탁 생각하시는데 쉬면서 네. 명상이라는 거를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 호흡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 관찰이요. 네,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면 또 긴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또 이렇게 호흡이 더 가쁜 분들이 조절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네. 멈추어서 네. 내가 지금 어떻게 숨을 쉬고 있지 하고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내가 지금 어떻게 숨을 쉬는지 한번 자유롭게 한번 쉬어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억지로 뭐 따르게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평소대로 숨을 쉬는데 구경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대놓고 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약간 떨려 호흡이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찔리는 게 있으신 네. 거 아니야? 저는
또 죽을 때까지 숨을 쉬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정작 한 순간도 멈추어서 내가 숨 쉬는 걸 구경할 때가 별로 그렇죠. 없어요. 저는 여기 지금 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게 지금 아마 많은 분들, 특히 성격 급한 남성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요 정도 숨 쉬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감정적으로 좀 흥분이 되어 있거나 네. 불안하거나 하면 호흡이 단기라고 그래서 네. 짧아집니다. 네. 짧아지고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늑막, 횡격막이 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호흡을 하는데 네. 이 호흡이 가빠지면 이제 여기가 쌕쌕거리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엄마 품에 와서 딱 안기면 쌕쌕쌕쌕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굉장히 긴장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네. 그 적은 일을 해도 피곤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흡을 일부러 조절하려고 하면은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찰을 자꾸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아, 내가 지금 숨을 이렇게 쉬고 있지? 아, 내가 지금 숨이 되게 짧구나. 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숨이 저절로 깊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자기가 호흡하는 것을 이제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가 좀 길게 숨 쉬는 걸 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 편안하게 갖고 이럴 때 어떤 향기라든지 우리 자주 뭐 이런 향초 이런 거 저는 많이 피워놓는데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향기를 맡는다는 네,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향초로 그런데,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향초도 도움이 되고요. 네. 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령 굉장히 배고픈 사람은 네. 청국장 냄새나 네. 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릴렉스가 저 되잖아요. 지금 되게 순식간에 굉장히 릴렉스 됐어요. 청국장 맛있죠. 또 굉장히 막 이렇게 바깥에서 까칠하게 하루 종일 일을 하던 분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네. 막 도마에서 뭐 칼 다지면서 양념 치는 소리를 들으면 야, 집에 왔구나, 이런 안도의 어떤 한숨이 쉬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향기 테라피라고 했을 때 너무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막 네. 예쁜 거 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향기가 뭐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가서 향기 맡아보고 난 이 향기가 참 좋은 것 같아 하면 그게 나한테 맞는 그렇죠. 향기인 네, 거죠? 네. 어떤 날은 아우 지나가는데 커피 향이 너무 좋아서 네. 피로가 싹 풀릴 때가 있거든요. 네. 또 어떨 때는 빵집을 지나가는데 빵 냄새가 너무 구수하면서 네. 아, 빵 먹고 싶다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밀가루 빵 사고 안 좋은 건데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사람을 이완시키는데 네. 향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향기 테라피라고 했을 때 네. 굳이 어떤 특정한 향기도 이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지만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뭔가 좀 이렇게 이완되게 하는 이제 내가 이 일에 대한 긴장감을 놓고 좀 네. 편안해지게 하는 향기가 뭐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일단은 뭐 향초가 됐든 뭐 네, 오일이 네. 됐든 뭐 청국장이 전국제 됐든 예.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향기를 만드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또 컬러 테라피잖아요. 네. 색깔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죠. 위에 좋은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네, 이제 소화기관이 안 좋으면 제가 얼굴빛이 노랗게 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얼굴이 좀 굉장히 창백하고요. 네. 핏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붉은색이나 따뜻한 계열의 그런 옷을 코디를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주변의 소품들을 약간 원색으로 배치를 하셔서 좀 생동감을 느끼게 하면 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앞서 좀 가스가 좀 찬다 이런 얘기 잠깐 하긴 했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되면 가스가 좀 많이 차서 네. 고민되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막 가스가 차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가 좀 오래 사용하셨잖아요. 연세가 네. 드시니까. 그래서 위가 무력해지는 경우에 위가 이제 그때그때 탄력 있게 딱딱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네. 가스가 차기도 하고 또 이제 좀 기름진 음식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고기를 많이 드셔도 가스가 차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을 드시고 바로 앉으셔서 리모컨만 돌리고 텔레비전을 보셔도 가스가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위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네. 내가 먹었을 때 소화하기 편안하고 부담 없는 음식이 뭐지? 그래서 그 음식 종류들을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물을 먹으면 가스가 차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사과를 먹으면 가스가 찬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네. 그거를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했다가 가스를 차지 않게 하는 음식을 위주로 드시고요. 네. 그다음에 식사 후에 반드시 좀 운동을 하시거나 약간 움직이셔서 네.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몸의 컨디션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위장병은 고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고치기 힘든가요?
아닙니다. 저희 이제 위장병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위 세포가 이렇게 노화됐다거나 아니면 위 세포가 이렇게 그 괴사돼서 점막에 이렇게 궤양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거기 조직에 뭐 염증이 생겼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증상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이 많이 저하돼서 위가 무력해졌다거나 이런 증상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모두 다 개선이 가능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생활을 병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가 무력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굳이 고기를 꼭 먹어야겠다. 그렇죠. 굳이 내가 밤늦게 먹어야겠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재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을 먹고 네. 생활을 바꾸시면 나중에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네. 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을 굉장히 철들게 하는구나. 네. 병을 통해서 훨씬 더 건강해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병이 이렇게 있거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거부감을 느끼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실 게 아니라 네. 이때야말로 내가 좀 건강해질 네. 계기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네. 건강한 식습관을 찾으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네. 위장병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해드린 내용들 잘 숙지하셔가지고 잘 따라하신다면은 모두 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이 킴의 오늘의 팁! 오늘은 위에 좋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식사 후 커피 말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추천 운동은 바로 복근 운동입니다. 위의 연동 운동에 도움이 되고요. 복벽이 강화돼서 탈장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복근 운동으로는 레그레이즈라고 하죠.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수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방법인데요. 1회 5회씩 3세트를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